안녕하세요. 빌더루키입니다. 빌더루키의 대리기사 도전기 어느새 딱 한 달이 되었어요. 한 달 동안 왕초보로서 대리기사를 하면서 느낀 사례 중에 가끔씩 진상 손님들이 있더군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아주 친절하고 격조 있게 말씀을 해줘서 일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는데, 가끔씩 술을 드셔서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별로 술도 안 드셨는데도 뭐 진상 손님들이 가끔씩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한번 몇 가지 한 달 동안 근무한 중에서도 그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달 대리기사를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처음에 한 2주 동안은 아주 열심히 군대 신병처럼 열심히 뛰어다니고 밤도 많이 새우고 이렇게 하다가, 나머지 한 2주 정도는 조금 이제 앞뒤 이제 분간도 되고, 또 요즘 겨울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님이 확 줄어들었어요. 보통 뭐 한 10시, 11시, 12시 요 피크 타임에 한 2,500콜 정도 들어오던 게 요즘은 1,000콜도 뭐 나오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할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머지 한 2주 동안은 한 12시, 1시경 되면은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집 근처 12시쯤 돼서 집 근처로 콜이 들어오면은 뭐 당연히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집 근처로 오는 콜이 연결 안 될 경우에는 어딘가에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죠. 편의점이 있든지 아니면 음식점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음식을 먹든지, 새벽 2, 3시 되면은 콜이 잘 없더군요. 그래서 한 2시간은 거는 시간 죽이는 시간을 보내고 첫 차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씩 후반기는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한 12시, 1시 되면 근무를 끝내고 들어다 보니까 후반기는 조금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한 달 총 매출액이 합계를 내보니까 한 450만 원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순수입을 하니까 360만 원이 되던데, 여기에는 들어가는 원가 비용들, 택털, 이런 것들 제한 비용 대한 수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보험하고 로지를 빼고 나니까 한 340여만 원 정도 되더군요. 이걸 뭐 순수입이 그런 거니까, 사실 뭐 따져보니까 우리가 대충 한 연봉 5천만 원 정도면은 한 달에 400 정도, 거기서 뭐 세금이다 이런 공제하고 나면 한 300, 30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한 5천 정도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연봉으로 따지면은 괜찮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하고, 진상 손님들 사례들의 첫 번째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폭언 또는 갑질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저번 영상에서 폭언하는 사람들은 뭐 죽여버리겠다든지, 뭐 가만 안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완전히 그냥 그 뭐 돌변해서 말하는 사람들 또는 그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조금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를 갖다가 이 대리기사한테 푸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 저번 영상에서처럼 중간에 경유를 하는 것 같으면은 내린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목적지까지 다 가가지고 왔어. 왜 경유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손님들, 물론 뭐 제가 뭐 경유를 확인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실컷 떠들다가 분명히 경유가 안 된 걸, 코스가 아닌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목적지 다 와서 경유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 좀 갑질하는 사람들, 또는 보면은 그 자기 부하 직원 다루듯이 거의 반말투로 좀 이렇게 깔보는 말투를 하는 손님들이 가끔씩 또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이 뭐 저 같은 경우 뭐 예전에 뭘 했는지 경력이라든지 스펙 같은 걸 말하면은 알고 나면 그런 일을 말을 안 하겠죠. 근데 대리기사가 하니까 뭐 부하 직원 다루듯이 자기 자가용 기사 다루듯이 하는 분들도 가끔 있더군요.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뭐 이미 감수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좋지는 않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보면은 그러면은 그거로 뭐 끝나면 또 되는데 어쨌든 그 분풀이를 하려고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또 컴플레인을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군요. 콜센터에 전화해서 뭐 대리기사가 뭐 그냥 엉망이다 뭐 이런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지만은 물론 뭐 콜센터에 하면은 제 그 실적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성적표를 매기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것도 뭐 특별하게 그냥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인데 뭐 그렇게 뭐 콜센터에 화풀이할 정도가 내가 뭘 했나 싶지만은 그 손님한테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일도 또 있어요. 뭐 그건 그렇고 또 뭐 세 번째 보면은 이건 조금 가끔보다는 좀 자주 있더라고요. 겹치기 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리 회사에다가 한 군데만 콜을 부르면 되는데 몇 군데 부르는가 봐요. 불러놓고 제일 먼저 온 사람 타고 가버리고. 근데 그런 경우는 처음에는 보니까 이제 그 도착을 해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계속 본인이 다른 콜을 택하고 이미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계속 안 받더라고. 한 서너 번 받아서 그냥 안 받으면은 콜센터에서 연락해서 이 손님 전화 안 받는다 하면은 콜센터에서도 전화를 해보면은 역시 안 받거든요. 그럼 빼드릴게요 하면서 빼버려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경우지만은 지금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도착해서 전화를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대리기사인데요. 네, 취소할게요. 죄송해요. 에, 이렇게 이미 이 다른 콜을 선택한 거죠. 뭐 취소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좀 낫다고 봐야겠죠. 뭐 열심히 뛰어가지고 뭐 출발지로 왔지만은 뭐 취소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좀 더 제가 열받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제가 한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보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몇 동 앞으로 가면 될까요? 203동이요. 203, 알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처럼
대리기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3분 후에 목적지 도착한다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출발지 앞으로서 또 도착했습니다. 뭐 이야기를 했는데도 한 10분 가까이 기다렸어요. 뭐 추운 데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203동 앞이거든요. 입구인데요. 네, 지금 나갈게요. 예. 네. 그 사전에 도착 예정 시간도 말했고 또 도착했다고 말을 했으면은 뭐 일반 상식적인 분 같으면은 뭐 집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뭐 도착 시간쯤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한 10분 정도 가까이 기다렸다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처럼 방금 바꿔주실 수 예, 있을까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오디 인구신고센터 이경아입니다. 네네. 호출해주신 고객님 본인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택시를 불렀어야 되는데, 네. 대리 쪽으로 들어와서, 근데 이미 넘어간 상태더라고요. 제가 자동 결제해놨거든요. 아, 네. 그렇지만 네네. 해당 건 저희 쪽 운영센터에서 강제 중년 진행해드릴 건데요. 네. 진행해드려도 괜찮으신 거죠? 네네. 대리를 잘못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는 뭐 실수를 해가지고 카카오 택시를 부르려고 했는데 대리기사를 불러서 뭐 그냥 미안해요. 그러면 거기 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황당하죠. 제가 열심히 달려와서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카카오 택시가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손님을 맞아서 이제 뭐 운행한다고 그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게 한번 대화를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분처럼 이럴 수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대리도 부르고 택시도 부르고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대리라고 이야기 통화해서 했잖아요. 했으면 빨리 취소를 하든지 오지 말라고 잘못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제가 도착해서도 대리기사 도착했다고 했는데 10분 동안 뭘 했는지 그동안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래가지고 택시를 부른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취소를 해주든지 하지 실컷 있다가 시간 다 보내고 소요도래고 저희들이 또 시간은 또 금이잖아요. 이거 짧은 시간 안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 이런 식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기분이 잡치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것도 좀 자주 있는 편이었는데 이게 밤 운전에다가 제가 익숙한 뭐 제 주위 동네라든지 이런 길은 또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잘 모르는 동네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 티맵이라든지 내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사실 뭐 동서남북도 구분도 잘 안 되고 오로지 내비를 통해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꼭 어떤 분들 중에서는 그 내비를 끄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잘 다니는 길 있잖아요. 자기가 주로 이용하는 길 그걸 안내할 테니 맵 필요 없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럼 안내를 해 주시죠. 뭐 이렇게 해가 안내를 해 주면 되는데 기어코 맵을 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내비가 중요한 게 우선 그 속도 위반 이런 그 카메라 같은 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할 때는 그 뭐 몇 초 이후에 그 예상 진로를 갖다가 그 사전 예상을 하면서 운전하는 게 편하잖아요. 앞으로는 뭐 500m, 1km 가서는 우회전한다든지 좌회전한다는 그런 예상 진로를 갖자 맵에서는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면 운전하기 편한데, 그걸 끄라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이제 우회전하세요. 뭐 좌회전하세요. 그럼 제가 사전 준비할 시간을 안 주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지시를 하죠. 직진하세요. 좌회전은 우회전은. 그러고 또 뭐, 그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기 와서 우회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갑자기 차선 변경해야 되죠. 이런 분도 있지만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가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2차선을 타세요. 3차선을 타세요. 오른쪽 차선을 타세요. 그 자기가 운행하는 방법대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1, 2km 남았으면은 1, 2km 이후에 만약에 우회전하는 것 같으면은 제 같은 경우는 한 300 정도 남겨놓고 그 제일 오른쪽 차선을 타거든요. 가운데 차선 다니기 편하죠. 끝에 차선 다니기 불편하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뭐 차들 뭐 주차 있는 것도 있고, 뭐 갑자기 뭐 우회전하는 차들이 대기하는 것도 있고, 뭐 사람도 옆길에 도로변에 다니니까 불편하니까 중앙을 다니다가 그 차선 좌회전 우회전할 때 그때 그거 조금 남겨놓고 이제 차선을 변경하는데, 그 끝에 그냥 한 2km 남아 있는데 우회전 하려고 자기는 뭐 처음부터 그냥 제일 바깥 차선 보도 여기 있는 차선을 갖다가 운행하는 버릇이 있는 분들은 제한테까지 그렇게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뭐, 2차선 타세요. 바꾸세요. 뭐 하세요. 뭐, 모든 갖다가 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제가 또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손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것도 목적지를 연장하시는 분도 또 있더군요. 보통은 이제, 뭐, 경유를 할 경우에는 처음에 대리 콜을 할 때 경유지를 하면은 보통 한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많은 둘러서 경유할 경우는 10,000원을 하든지 해서 금액 단가가 좀 높아요. 생각보다는 목적지보다 금액 단가가 높다 싶으면 분명히 꼭 경유가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경유를 말씀 안 하시고 차를 타고 나서 경유하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뭐 가는 길에 좀 경유 내려주세요 이런 분들은 그냥 내려주시는데, 조금 이렇게 가는 길 조금 돌아가시는 분들도 그냥 가는 길이니까 뭐 그냥 조금 내려주세요 하면서 약간 둘러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그래 내려주고 뭐 크게 문제는 아닌데, 조금 둘러가시는 분들은 뭐 경유비로 5,000원씩 뭐 드릴게요 하고 뭐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럴 경우는 또 뭐 거기서는 20%를 제하지 않으니까 거기 순수입이 되니까 또 유리한 점도 있지요. 그 외에 또 진상손, 이런 분들이 진상손님이 아니고 어떤 분은 제가 두 부부 4명이 꽉 타셨기 때문에 이거는 경유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경유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가서 도착해서 말씀드릴게요. 경유가 있다는 말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진상은 여러 가지 진상이더라고요. 그 네 사람이 뒤에서 계속 운전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쪽 길이 뭐, 빠르지 않다느니 잘못된, 이쪽 길이 맞지 않느냐. 이 길로 가는 게 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시종일관 뒤에서 떠들어 사는데, 한 사람이 또 그런 게 아니고, 네 사람이 그 부부 일심동체라서 그런지 네 사람이 다 그냥 자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운전 경력이 40년이 넘습니다. 뭐 남의 차는 아니지만 자차를 갖다 40년이 넘게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내비 따라서 운영할게요.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분이 도착해서 거기 광명에서 아파트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국간에 한 부부를 내려주고, 거기서 나는 뭐 경유를 했으니까 뭐 근처에 보통 경유할 경우에는 뭐 크게 멀리 가진 않는데
거기서 그 근처에 가는 줄 알았더니 한참 운행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네 거기는 뭐 내비를 켜지 않고 갔죠. 그 다음부터는 어디 목적지를 다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 근처에 가는갑다 싶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안내를 계속 말로써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안내한 거리가 10km가 넘어요. 왜냐하면은 광명시에서 내리고 이분은 또 부천으로 가시더라고요. 부천에 뭐 원정동인가 뭐 이쪽으로 가는데 그쪽을 갔다가 계속 입으로 안내를 해서 갔는데 그럼 사실 위반이죠. 처음부터 원정동을 간다고 하고 광명시 쪽으로, 왜냐면 제가 수지 쪽에서 출발했거든요. 먼 쪽을 갔다가 목적지를 하고 가까운 데를 경유를 하게 되는데 목적지를 가까운 데 놓고 경유가 아니죠. 이거는 먼 쪽을 더 가는 거죠. 한 10km 이상을 더 가는데 그래놓고 도착을 해서 최소한 10,000원 이상은 10,000원 뭐 20,000원까지 더 줘야 될 거리를 더 온 것 같은데 10km 이상 갔으니까 광명시 부천시 시가 틀리잖아요. 그 중간에 시흥시도 끼어 있고 그렇게 가는데 도착해서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뭐 얼마 더 드려야 되느냐 뭐 추가로 더 왔으니까 그래서 뭐 그냥 알아서 주시기 싶었는데 아무 말씀 없이 원래 그 책정된 금액이 30,000원이었어요. 근데 30,000원 주시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아이고 뭐 그 집도 보니까 주차장도 뭐 보면 딱 사는 수준이 알잖아요. 그냥 뭐 연립주택 같은데 주차 공간도 좁고 뭐 그래서 그렇구나. 처음부터 이런 목적으로 목적지를 했구나. 그래서 그냥 더 달라고 말하기도 좀 제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뭐 그래 뭐 살기가 힘드니까 뭐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아끼는 대리비를 아끼는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냥 더 달라 소리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뭐 본인들이 더 잘 아시겠죠. 뭐 이런 진상 손님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상 손님의 이 끝판왕은 이런 손님이 제일 진짜 좀 놀랬어요. 뭐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 나 여자고 남자고 같이 탔는데 뭐 결혼한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차도 또 외제차더라고요. 외제차 뭐 제가 외제차에다 또 튜닝까지 해가지고 그 막 굉장히 콩콩콩콩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소리가 너무 좀 시끄럽다 했더만은 그걸 또 소리 줄이는 스위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할 때 그 스위치 요걸 빼면은 또 콩콩콩 폭음 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뭐 그게 우리는 막 정신이 없던데 그걸 또 즐기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할 때 이제 뭐 튜닝 뭐 어떤 걸 눌리니까 그냥 소리는 없어졌는데 그 차도 그냥 폭발음은 없지만 그래도 소리가 좀 잡음들이 많더라고요. 뭐 일반 외제차에 비해서 하여튼 그렇게 타고 왔는데 거기 이제 뭐 골목길을 거기 빌라 같은 동네 골목길에 뭐 길에 옆에 하도 주차도 많이 돼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 나오면서 조금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삑삑삑삑 근처 가면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삑삑삑 소리가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차 안에서 보면은 차가 닿을 것 같지만은 실제 내려서 보면은 공간이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혹시 또 외제차 접촉하면은 또 골치 아프니까 제가 한 번씩 교정을 해서 나오거든요. 그냥 돌아가서 나가도 될 것지만 한번 또 교정해서 또 들고 이렇게 해서 삑삑삑 소리가 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와 운행해 왔는데 도착해서 잘 왔어요. 그냥 그러고 뭐 접촉하면 대부분이 알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운전한 사람도 알고 타고 있는 사람도 아는데 그 잘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그 동네는 콜이 없는 동네라서 좀 빠져나왔어요.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저씨, 저희, 아까 그 주차해서 빠져나올 때 있잖아요. 예. 그때 거기 있는 차 박았어요. 이거 블랙박스 다 녹음돼 있고, 여기 앞에 기스나 있어요, 범퍼. 와보시겠어요, 아까 그 자리로? 예. 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야나린가에서 뭐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저는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뭐. 근데 제가 왔을 때 봐서 사고 날 게 없는데 뭔 사고라는 거지. 여기 아까 왔을 때 뭐 접촉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접촉한 뭐 그것도 없는데 일단 뭐 그냥 와서 뭐 끓여 있다고 하니까 뭐 내비까지 다 찍혀 있다고 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비까지 봤나? 뭐 시간이 한참 흐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죠. 한참 또 걸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 어디가 그냥 뭐 차가 파손됐습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그 밤인데도 그냥 참 밤인데 참 대단한 젊은 친구더구만. 여기가 이제 파손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뭐 가까이 간 쪽이 오른쪽 범퍼 쪽에 갔을 때 조금 이렇게 가까이 갔다 그것도 교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인가 할 때만 왼쪽 범퍼 쪽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쪽은 내가 뭐 가까이 간 적도 없는 내 기억에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만은 범퍼 아래쪽에 하단 쪽에 아주 조그마한 흠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흠 찾으려고 한 것 같으면 엄청나게 그냥 그 찾기도 힘들 것 같은데 흠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 어디 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내가 그냥 접촉의 파손이라고 여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접촉을 했으면은 일반적으로 뭐 제가 뭐 못 느꼈을다 뭐 제가 뭐 술 취한 사람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은 못 느꼈다 치더라도 그럼 접촉을 했으면은 그 페인트 상대편의 차에 페인트가 묻는 게 정상인데 그것도 손으로 만지면 전혀 없어요. 그것도 없고 또 보니까 황당한 게 그 왼쪽 범퍼 아래쪽은 이렇게 범퍼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약간의 흠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쪽이 흠이 생기려면은 튀어나온 부분도 끓이고 안쪽이 끓여야 되는데 위쪽 부분에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접촉을 하려면은 위쪽 튀어나온 부분은 안 끓이는데 밑에만 끓이면 말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어디서 당신이 어디서 뭐 찾기를 그 보도블록 경계석의 그 짧은 밑에 부분에 그냥 밑에서 어디서 끓인 거 아니냐. 그것만 끓인 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느냐. 접촉했는데 위에는 멀쩡한데 밑에 속 들어간 부분에 이 흠이 있다는 걸 갖다 내가 접촉했다 말이 되느냐. 그러면은 자기 그 차를 갖다가 옆에 갔다 그 차한테 문의를 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겠다. 아니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다시 그 차를 찾아가지고 문의하기도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없으면 됐죠. 뭐 그래가 일단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해보겠다 이래서 아니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게 뭐 그 사람들의 상대편에 그 페인트 묻은 것도 없고 그 부분에 안쪽 부분에 끓긴 걸 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게 한 30분 이상 허비했잖아요. 그 제가 그냥 진상 중에서 끝판왕인 것 같아요. 어이스테이크 해가지고 뭐 돈 10만원 20만원 뜯어내려고 했는지 물론 뭐 크게 사고 난 것들은 차라리 보험 처리하면 되죠. 근데 작은 거는 제가 알기로 한 50만원까지는 작은 거는 자기가 이제 부담하는 거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50만 이상 되면은 자기 부담금 안 내려고 뭐 그냥 조그만 것들은 뭐 합의를 하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또 뭐 이런 젊은 친구가 뜯어먹는 친구가 있구만. 하여튼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별 사람이 많지만은 가끔
이런 스트레스를 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한 달 하면서도 다 그냥 100% 만족할 수는 없구나. 제가 뭐 이거 해보니까 제일 좋은 점이 그 하루에 한 2만 보 정도 가까이 걷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만보계로 2만 보, 만보계로 사실 10,000보 정도 걸으면 건강에 엄청나게 좋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5,000보 걷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서 한 2만 보 걸으니까 제 건강에는 굉장히 좋은 점이 저는 제일 장점이었는데, 그래서 즐겁게 대리 기사하면서도 이런 단점도 있긴 있더군요. 이상 대리기사 한 달 하면서 왕초보가 느낀 진상 사례였습니다. 들어주신다고 고맙습니다.